부모님, 저 잘 살았나요? 이제야 묻게 됩니다. 제가 잘 산 건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5시, 집안은 고요합니다. 거실 한가운데 작은 액자 하나, 아버지의 검은 뿔테 안경, 어머니의 주름진 미소가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괜히 그 앞에 앉게 되더군요. 이상하죠. 나도 벌써 환갑을 훌쩍 넘겼는데 아직도 부모님 앞에서는 어릴 적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살아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하고 올라왔습니다. 예전엔 감히 묻지 못했던 말. 하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제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참 우습기도 하고 참 늦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나이 들수록 그 질문이 자꾸 가슴을 치고 올라옵니다. 새벽입니다. 집은 조용하고 밖은 어둡고 세상에서 딱 두 분만 나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거실 액자 속 부모님, 아버지의 굳은 표정도,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도 시간 속에 멈춰 있습니다. 그 앞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꾸 제 어릴 적 모습이 떠오릅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나이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50이든 60이든 70이든 그저 철없는 자식 하나일 뿐이죠. 오늘은 그 철없는 자식이었던 제가 부모님께 조심스레 묻고 싶습니다. 부모님, 저는 잘 살아온 걸까요? 철없던 시절, 1970년대, 우리 집은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장터에서 하루 종일 서 계셨고, 아버지는 먼지 가득한 공장에서 기계 소리에 묻혀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밤늦게 들어와 어머니 얼굴도 제대로 안 보고 문을 닫고 아버지가 어디 다녀왔냐 물어도 대답조차 제대로 안 하고 그저 부모님으로부터 도망치듯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는데 그땐 그게 멋인 줄 알았습니다. 친구들이랑 밤새 돌아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큰 소리로 웃고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쓰고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들어오면 말없이 따뜻한 물을 내오셨습니다. 잔소리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그게 저는 좋았습니다. 편했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느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어머니가 왜 아무 말도 안 하셨는지 말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아파서 말이 안 나온 거였습니다. 어느 날 문틈 사이로 들린 아버지 목소리. 저 녀석 왜 저럴까?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그 말 듣고도 저는 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의 슬픈 얼굴을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 순간을 이제는 몇십 년이 지나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정말 단 5분만이라도 아버지, 어머니 앞에 앉아 제 마음을 이야기했다면 우리 가족의 시간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사회초년생 시절 1980년대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냉정했습니다. 첫 회사에 가던 날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고 전철 손잡이를 잡고 가던 내 모습. 그때는 참 기대도 많고 겁도 많았습니다.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전화 응대도 서툴고 서류 정리도 엉망이고 보고서 하나 제대로 못 써서 퇴근길에 눈물이 나던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처음에 다 그러는 거다. 그리고 구겨진 10,000원짜리를 내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마치 작은 방패 같았습니다. 세상과 맞설 용기를 주는. 그럼에도 저는 그 용돈이 부담스럽다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왜 그렇게 철이 없었을까요? 아버지 손등 위에 자리 잡은 굳은 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굳은 살이 저를 먹이기 위해 생긴 상처라는 걸 왜 몰랐을까요? 결혼과 생계의 무게.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정을 지킨다는 건 그냥 책임감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야근, 특근, 주말 근무, 그리고 자꾸만 줄어드는 체력과 마음. 미루고 미룬 시간들. 아이가 아빠 언제 와? 라고 물을 때 제가 늘 하던 말, 조금만 기다려. 아빠 금방 갈게. 하지만 그 금방은 대부분 밤이었고 아이가 잠든 뒤였습니다. 부모님께도 이번 주는 어렵습니다.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후회의 시작? 그 이번 주가 몇 달이 되고 그 몇 달이 몇 년이 되고 그 몇 년이 부모님의 마지막 시간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가슴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부모님과의 마지막 순간,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전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병원으로 뛰어가면서 수백 가지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효도도 못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어머니 제발. 하지만 병실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 속엔 원망도 없고 서운함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 걱정. 평생을 놓지 않았던 그 걱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죄송합니다. 그 말이 나오자 부드럽게, 정말 부드럽게 어머니 얼굴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저를 살렸습니다. 지금까지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시던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분 모두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끝까지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부모님의 방에 남겨진 작은 흔적들, 달력, 밥상, 연필, 낡은 외투, 그걸 손에 쥐면 마치 두 분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녀들에게서 온 위로. 세월이 참 빠릅니다. 어느덧 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내가 못했던 것들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하더군요. 가족끼리 자주 모이고 명절이면 조상님도 잘 챙기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제게 주셨던 사랑이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걸. 내가 부족했어도 사랑은 흘러가는 법입니다. 그 사실이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준 새로운 삶의 이유. 손주들이 집에 오면 집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작은 발소리, 깜짝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꼭 앵기는 손.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면 이제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어지는 사랑. 손주가 그린 그림 한 장, 못생긴 제 얼굴 옆에 크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요. 그걸 보는데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 이제야 알겠다. 사랑은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부모님이 제게 주셨던 사랑을 제가 손주들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의미였구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에필로그. 다시 부모님 사진 앞에 섭니다. 부모님, 저 잘 살았나요? 예전엔 감히 묻지 못했던 말. 하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도 잘 자랐고 손주들도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부모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래, 우리 아들. 이만하면 잘 살았다. 그 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말 하나면 남은 인생도 감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부모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 이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